국정농단 관련된 얘기로 좀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농단은 아니죠. 이제 쟤들이 주장하는 국정농단이죠. 네.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출국을 하시자마자 요때 이제 이 얘기를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뉴스들을 이걸로 다 덮어버렸어요. 네.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 앞으로의 우리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한중일 회담에 대한 기사들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때렸죠. 근데 웃기는 건 말이죠. 지난 넉 달 동안 그 난리치던 가족 비리에 관련된 뭐 펀드 비리에 관련된 거는 다 어디로 가고 별건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련된 감찰을 무마시켰다.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탔단 말이에요. 직권남용. 이게 이제 별건이라 그래요. 이거 별건.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건을 이걸 친 거란 말이지. 이걸 제대로 치고 싶었으면 차라리 청문회 때 이걸로 치지 그랬어. 맥없는 가족들 잡지 말고. 이건 결국은 지네들이 세레머니를 끌어온 거예요. 가족 비리로 시작해서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직권남용과 독직, 뇌물수수 이런 걸 묶어가지고 완전히 이 정권의 얼굴인 조국 전 장관을 무너뜨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정권까지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큰 플랜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이 별건은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야. 무르익기를 기다린 거지.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근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구속영장을 때린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이대로 통과돼 버리고 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을 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이 영장을 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거야. 김승수 청취자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국 청문회 때도 10시 반에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그 표창장으로 영장을 쳤어요.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장이 너무 부실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영장이라 2차 영장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을 안 받아줘서 지금 이 재판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됐거나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선거법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때릴 수 있는 게 얘들한테는 적기이면 적기인 거예요. 이게 구속영장은 사실상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감찰을 직접 지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 외부 기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거든요. 정도철 청취자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이 관계기관, 그러니까 증권감독원에 얘기를 해갖고 해고를 시킨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한테 이첩을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과 선택은 다 했어. 민정수석이 거기에서 이 사람을 구속시켜라. 이것도 월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강제로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구속시키시오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검찰한테 넘기십시오라고 하면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마치 그게 수사가 안 이루어지게끔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들이 수사하고 있잖아. 중간에 그런 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들이 질질 끌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보듬고 있다가 이걸로 가지고 수사를 안 해서 수사를 방해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지네들 자체적으로 여검사 그 성폭행했던 거 내부적으로 뭉갠 거부터 시작해갖고 성추행. 뭐 폭행이라고까지 갑디다만 아무튼 그와 관련한 내용들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기소들과 고소건에 대해서 실질 기소된 비율이 0.1%
1.1%도 아니에요. 0.14%에 불과할 만큼 검찰 내부에서 내부 인사와 관련된 모든 기사들을 각과시킨 법원의 행위는 이거는 뭐 구속 수사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말 그대로 사형을 시켜야지.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조사했고 사후 처리까지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무리하게 구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예요. 구속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정권이 이제 법원이 정권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정부 편을 들었다. 검찰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저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구속영장이기 때문에요. 구속이 되거나 안 되거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구속이 안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끌고 갈 겁니다. 근데 무리하게 구속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는 거는 이게 뭔가 중대범죄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검찰의 아집인 거예요. 이러려고 120일 끌었습니까? 명박이도 88일밖에 안 끌었는데 이렇게 수사 잘하는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뇌부가 이걸 120일 하면서 그에 관련된 걸 하나도 못 건드리고 별건으로 처리를 합니까? 윤 총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씨 관련해서 구속시킬 때 안희정도 같이 구속시켰던 사람이고요. 미국에 있는 딸 정현 씨에 관련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해서 구속 취지에 그 영장을 냈던 사람도 윤석열입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의 과거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명박을 조사하던 시절로 88일 만에 그 모든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고 기소를 넘겼고요. 그 와중에 부인은 기소에서 빼준 사람이 윤석열이었거든. 이렇게 정이 넘치고, 수사가 빠르고, 행동 처리가 빠르고, 증거에 대한 추적 내지는 정리 능력이 뛰어나신 양반이, 왜 120일을 끌고 온 조국 교수 가족들에 대한 이 수사는 하나도 제대로 건진 게 없느냐 말이지. 그리고 3개월 전에 음주운전 일으켜서 아빠가 열심히 청문회에서 나발 불고 있을 때 자식이 음주운전 일으켜서 한 방에 보냈던 우리 훌륭하신 장의원의 아들은 왜 지금 송치가 됐는데 3개월이 넘도록 수사만 하고 있냔 말이야. 그 많은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법 집행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한 거는요. 경찰의 조사가 다 됐어. 음주운전 사실, 음주운전 내용, 뺑소니 내용, 기사 바꿔치기 한 거, 블랙박스 인멸한 거 다 돼 있다고. 추가로 조사할 게 뭐 있어? 그대로 해갖고 영장 쳐서 거기에다가 요즘 가중처벌법 차 새찌가 걸려들어서 정말 깜방가게 생긴 그 가중처벌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구속영장 신청하면 되는 거야. 3개월이 넘도록 안 하잖아. 마약을 3kg씩 갖고 들어온 전 국회의원의 딸내미는 들어온 지 한 달 반 만에 1차 기소까지 판결까지 다 나왔어요. 왜? 1차 판결 받을 시점이 20살 넘어가게 되면 청소년 범죄로 처리가 안 되는 성인 범죄로 하고 아주 중죄를 받게 되거든. 3kg가 넘는 어마어마한 마약이 어디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양을 갖고 온 건지, 누구를 통해서 구입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 하나 없이 1개월 반 만에 수사에서부터 1차 판결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가 나왔어? 너, 나이 어린 애가 이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훈계하면서 풀어줬잖아.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이 법 집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정말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송인권 담당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돈 관리했다고 하는 그리고 PC를 옮겨서 증거인멸을 도와줬다고 하는 김경록 PB에 대한 구속이 없으면 증거인멸도 이거는 무죄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1차 기소 이후에 조사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9차례에 걸친 구속
구속 이후, 뭐, 구속 전후의 수사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거, 무려 900건이 넘는다고 하는 그 증거 목록들 자체는 이거 전부 받아줄 수 없어요. 기소 후에 조사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빡이 돌아가지고 이제 송인권 판사를 조사한다. 송인권 판사를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빤하지 뭐 아버이나 뭐 이런 유겠지.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거를 바로 받아서 지금 송인권 판사가 혹시 외부에서 돈을 받았거나 또 어떤 압력에 굴해가지고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겠다. 구속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법 집행의 권한을 이따위로 써먹어요? 검찰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거는 내가 내 장난감 갖고 나 혼자 갖고 놀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런 유화적인 발상이 있을 수가 있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을 구속수사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해? 정말 검찰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일면 다행인 게 정말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으면 이런 검찰의 민낯, 이따위로 이루어지는 사법계의 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라도 하면 돼. 이해 내지는 이러한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꼴들을 우리가 그나마 모르면서, 정의로운 검찰.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 영감님들, 존경의 눈길로 정의구현 사제로 봤을 거 아니야. 이 검찰들은. 아무튼,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그 과거 가족 관련한 내용에서는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셨고, 이 유재수 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두 차례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부적으로는, 내 책임이 맞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거기서 조 장관도 민정수석의 임무는 감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게 아니다. 유재수 사표 처리한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외 사법 처리는 니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러한 그 꼬투리라도 안 잡히는데 이 양반 너무 도덕적이다.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 책임입니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맞아 네 책임이야 라고 구속영장을 쓰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거죠. 근데 정무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당연하잖아. 내가 장이니까. 자기가 결정을 한 건데,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수사관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한테 그거를 책임을 지우겠어? 물론 옛날 놈들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어요. 청와대의 그 업무 집행은 검찰한테 정무적 판단을 허락받아야 되는 기관이 아니다. 니들이 그걸로 갖고 권한 남용이네 아니네 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할 그 지휘 체계 말하자면 계급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청와대 대변인이 했는데요. 이것들은 들어 처먹질 않아요.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는 판사 권덕진 판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조국 가족 수사를 전체적으로 총 설계했다고 하는 브레인 한동훈의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권덕진 판사들 구속영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반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한 1시쯤이나 2시쯤 돼서 기각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끌고 12시가 넘어간다. 지난번 정경심 교수 때처럼 간다고 치면 그거는 영장이 나올지도 모를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를 이게 끝도 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최성해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동양대의 표창장 공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이 모든 조국 표창장 사태가 만들어진 원인 자체가 이 최성해 총장이 말하기를 자기 결재 없이는 표창장 한 장도 못 나간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여기에 보시면 총장 결재 없이 전결이라 그래가지고 부총장 황정규까지만 결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표창장이. 이렇게 나가는 표창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인제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전결을 했던 황정규 당시 부총장이 맞다. 그때 전결로 내가 처리한 거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이따위 증언이 지금 나오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또 하나 내부 공문인데, 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수료 및 상장을 발급하면서 총장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문 하나 딱 올려놓고, 부총장이 받아서 그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면 최성해 총장이 거짓말 한 거 맞잖아. 심지어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녹취록. 내가, 정경심 교수 통해가지고, 우리 학교 평점 많이 받아보려고 좀 청탁을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CR도 안 맥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가가지고 손 좀 봐야 되겠어. 뭐,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최성해 총장의 녹취록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최성해 총장의 녹취록이 아니라 그 교수들끼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흘러나온 얘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최성해 총장이 조국 교수를, 아니,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뭔가 청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빡이 돌아서 최교일을 찾아가서, 야, 이거 갖고 한번 문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했는데 최교일은, 이걸 그러면 청문회랑 묶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조져보지 뭐.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이런 설계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이 단순한 이 최 총장의 발언 하나를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이 모든 사태들이 다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같은 주에 그 학위도 허위가 확정이 됐죠. 그건 뭐 진즉 나왔던 거잖아요. 청강생이었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거는 이번 주에 다 나온 거죠. 결국은 그렇죠. 공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그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 해고 통지가 간 건데, 지금까지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동양대라고 하는 대학의 수준이 이거 이제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노무현 재단, 이게 이제 저는 시기를 그렇게 봐요. 유시민 장관이 최성해 총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기 시작한 즈음에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짚어보는데,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인 게 맞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노무현 재단에 있는 15개 정도의 계좌 중 일부를 검찰이 들여다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그 통보, 그러니까 그 계좌를 검찰이나 뭐 법원이나 그 국세청에 들여다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좌를 보여줬습니다라는 걸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 유예를 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놨다.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을 측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우리는 한 적이 없다. 했으면 경찰이 했을 거다라고 검찰을 억지로 이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어차피 검찰이 영장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신있게 경찰이 했을 거야, 우린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별건의 수사로 이걸 엮였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정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수색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본다는 게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계좌를 뒤지던 과정 중에, 여기는 영장을 받는 거예요.
이 돈의 일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로 들어갔으니 이거를 일종의 증거 보강 차원에서 여기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면 영장을 직접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영장을 쳤을 거라는 얘기. 영장 없이 이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주변에 그 금융계좌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봤다라고 통보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분은 그 통장으로 노무현 재단이나 진보 재단들에게 송금하는 용도에 다른 용도로 안 쓴답니다. 근데 그거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계좌 하나 들여다본 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재단의 계좌로 돈을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전방위적인 추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삼성도 자기 임직원들의 연말 정산 내역을 뒤져가지고 연말 정산에 보면 기부금 내역이 있잖아요. 그 기부금 내역을 뒤져가지고 좌파 단체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직원들을 색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미 작가도 내가 알기로는 노무현 재단에 돈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미 작가 계좌도 털렸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곁가지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돈을 댄 사람의 목록을 뽑고 있는 검찰의 목표는 무엇일 것이냐?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홍영표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얘기겠죠. 이사장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검찰이 들여다봤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노무현 재단의 거액 기부자를 찾아가지고 그 거액 기부자가 사업적으로나 우리 공무원님 승진이거나 일종의 특혜를 받았던 정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까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정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이라고 홍영표 의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사실 홍영표 의원이 확인해 주겠지만, 아무튼 검찰이 의도를 갖고 비밀리에 이 계좌를 까보고 그 계좌에 돈을 붙인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방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재단이 무슨 안동문 씨 이 창고지기처럼 외부에서 돈을 받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안의 인사라든지 몇 가지 뭐 사업적인 부분 안에서 청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정정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아니라 홍익표 의원. 홍익표, 네. 홍영표는 우리 쪽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름을 제대로 못 외워서 실수를 합니다. 아니, 네. 안 웃겨요. 네. 몇 때리니? 네. 홍익표 의원을 통해가지고, 통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피셜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점을 공감을 합니다. 일부 그 네티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야권의 후보들을 전부 다 조지는구나. 물론 오래전에 안희정 조진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와가지고 야권에서 차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다 조지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잘라주기만을 읍수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안 잘라요? 날 좀 잘라줘. 내가 이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잘린 총장이 되고 싶어. 그리고 저쪽 야당 쪽에 어떤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물로 내가 대통령 한번 나가고 싶어. 뭐 이런 속이 진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부는 절대 당신을 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발버둥 치면서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 흙탕물 안에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숨은 미꾸라지와 적폐들을 찾아내는데 당신의 역할이 앞으로도 강화되고 있다. 당신은 진짜
미필적인 엑스맨이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어떤 그 지금의 황 대표와 함께 제가 애증의 관계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다는 거죠.